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때문에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빠졌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시간으로 27일 러시아가 이날까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1억 달러, 그러니까 한 1296억 원 정도의 외화 표시 국채이자 미납금을 갚지 못해서 결국 디폴트에 빠졌다 그러면서 미납금의 지급일은 당초 지난 5월 27일이었지만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어도 러시아는 결국 갚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러시아가 디폴트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국제 예탁 결제 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을 달러와 유로화로 보내서 상환 의무를 완료했지만 이 투자자들은 서방 제재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 이 디폴트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앞서 유로클리어는 서방 제재로 이 러시아 국가 예탁 결정, 그러니까 NSD의 유로클리어 계좌와 자산이 동결돼서 이 러시아의 금융상품 거래 청산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 자국민에 대해서 러시아 재무부 그리고 중앙은행,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까지는 투자자가 러시아로부터 국채 원리금이라든지 주식 배당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후에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게 된 겁니다. 러시아가 외채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했던 것은 104년 만인데요. 이 사회주의 혁명 시기인 1918년에 혁명주도 세력인 볼셰비키는 차르, 그러니까 황제 체제의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998년에도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채무 지급 유예를 선언한 바 있었는데 이때는 외채가 아니라 루브라 표시 국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의 디폴트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러시아는 상환할 의지가 있었지만 상환 수단 자체에 대해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디폴트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식 디폴트 선언은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합니다만은 서방의 제재 때문에 이들 신용평가사들이 이미 러시아에서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채권 증세에 따르면 미수 채권 보유자의 25%가 동의하면 디폴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 디폴트가 주는 의미겠지요. 통상적으로 한 국가가 디폴트를 맞게 되면 해당 국가의 경제는 쑥대밭이 되고 동시에 그 나라 국민들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만은 이 러시아의 디폴트는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방 세계의 국제 결제망에 의한 제재로 인한 강제적 디폴트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러시아에 어떻게 여파를 미치게 될지 이 여러 가지 전망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이 국제적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도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원리금 상환을 강제로 막으면 러시아는 자국 통화인 루브라로 상환할 것이라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또 러시아는 돈이 있고 지급 의사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채 변제 허가 연장 거부는 외국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서방 금융지대에 대한 이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디폴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후폭풍은 제한적일 겁니다. 이 디폴트 상황이 되면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이 급락해서 해외 자금 조달길이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운용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만 러시아는 서방의 금융 제재로 이미 모든 금융 거래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실물 경제는 큰 후유증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우치 다카이데 노무라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채무 불이행 선언은 상징적이라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이미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대부분 국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이미 제재로 러시아 경제에 충격이 온 상황에서 이번 디폴트는 상징적 측면이 강하고 러시아가 인플레이션 등 이 자국 경제 문제를 대처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이번 러시아의 디폴트는 러시아가 정치, 경제, 금융 측면에서 서방으로부터 배제되는 암울한 신호라 그러면서 이미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동결되고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팀 샘플스 조지아 대학 테리 경영대 법학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경제 실적에 대한 오점, 평판 손상, 추후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 등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분명한 점은 러시아가 디폴트 시나리오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디폴트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이들은 바로 러시아 국민들일 것입니다. 일단 이 국가부도 디폴트라는 단어 자체가 러시아 국민들의 심리를 엄청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기 속으로 빠지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들마저도 러시아에서 사라진 지금 이 러시아의 국가부도라는 상징적인 단어는 이 러시아인들에게 그동안 믿어왔던 푸틴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러시아의 디폴트는 어쩔 수 없이 세계로부터 고립된 경제체제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고립된 러시아는 이젠 러시아의 미래마저 파괴함으로써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계산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 러시아 경제의 후퇴를 가져오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는 외관상 보이는 것과는 달리 깊은 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호황으로 인해서 루블화 가치는 더 올라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는 그저 착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폴 크루그만 뉴욕 시립대 교수도 최근 러시아의 기록적인 무역 흑자는 착시 현상이라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26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략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성을 정식하고 지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없애버리려는 것이었지만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서방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로 인해서 러시아의 방위 산업과 기술, 에너지 탐사를 현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분야는 계속 쇠퇴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루블화는 큰 희생을 치르고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러시아 경제가 내년에 8에서 1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이미 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블링컨 장관의 지적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 지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지난 4월에 올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4%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월경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8.8% 정도로 추산됐습니다만 벌써 더 추락을 한 것이고 지금 예상으로는 마이너스 12.4%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추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알렉세이 쿠르인 러시아 회계감사원장도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태라 그러면서 러시아 GDP 마이너스 성장률이 7.8%였던 2009년 위기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위기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수입이 막히면서 경제가 1980년대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생필품 대부분을 사실 수입에 의존해왔던 러시아 경제가 수입도 중단된 데다가 이번에 디폴트까지 겹치게 되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자체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변한 공산품마저 수입해 오던 러시아가 수입이 차단되는 산업화 퇴행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러시아인들이 1990년대처럼 때를 지어서 중국이나 터키로 건너가서 의류 같은 소비재를 사가지고 자국에 대파는 이 보따리 장사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말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포천제는 푸틴 집권 이후에 최대의 경제 붕괴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가해진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스트롱맨이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 러시아의 디폴트는 전쟁의 또 다른 상황을 연출해내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